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등비급수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등비급수는 급수를 구성하는 수열이 등비수열인 경우를 말합니다. 보통 일정한 비율을 가지고 계속 곱해져 가는 그런 형태를 말하는데요. 도형으로 봤을 때는 이런 프랙탈 형태, 일정한 형태가 계속 반복되는 이런 프랙탈 형태라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일정한 비율로 계속해서 이 부채꼴 형태가 계속 줄어들고 있죠. 뭐 이런 모양이라던가 반지름이 일정한 비율로 계속 줄어드는 이런 소라 껍데기 같은 이런 형태, 이런 형태들이 다 등비급수를 표현하는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등비급수는 여기 우리가 한번 살펴볼까요? 프린트를 a 더하기 ar 더하기 ar의 제곱 이런 식으로 더해가는 급수를 등비급수라고 합니다. 등비급수라고 한다라고 나와 있죠. 자, 그러면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에 대해서 공부해 봅시다. a가 0이 아니고 r이 1이 아니면 n항까지의 부분함 sn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에 의해서 1-r분의 a 1-r의 n제곱이 됩니다. 자, 이때 이 r의 n제곱의 형태가 n이 무한대로 갈 때 이제 변하게 되겠죠. 자, 그래서 저 부분에 이제 초점을 맞춰서 한번 조사를 해보면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으면 r의 n제곱이 0으로 수렴하므로 이쪽 부분이 0으로 수렴하는 거죠. 그래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sn 급수는 1-r분의 a에 수렴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빨간색으로 이 1-r분의 a에 중요한 표시를 해두고요. 자, 그 다음에 r의 절대값이 1보다 클 때는 어때요? r의 n제곱이 무한대로 간다는 뜻이죠. 급수에서는 이 일반항 부분 a 곱하기 r의 n-1제곱 이 부분이 0으로 수렴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급수와 일반항 사이의 관계에 의해서 이 급수는 발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r이 1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기 r이 1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a를 n번 더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sn은 na이므로 n을 무한대로 보냈을 때 a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어쨌든 발산한다. 급수는 발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등비수열하고 등비급수가 사실 비슷한 내용이 있죠, 느낌이. 그걸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등비수열, 지지난 시간이죠. 등비수열의 수렴 조건은 어때요?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공비가 있었는데 1도 포함이 됐었죠. 그래서 이렇게 형광펜을 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등비급수의 수렴 조건은 비슷해요. 공비가 1하고 마이너스 1 사이에 있는 거다. 근데 1은 포함되지 않겠죠. 1을 계속 곱해지면서 더하게 되면 계속 커지겠죠. 자, 그리고 등비급수의 성질은 이따가 문제를 풀면서 다시 볼 텐데 쌤이 지난 시간에도 급수의 성질에 관해서는 문제만 풀고 간단하게 확인하고 넘어갔었는데 중요한 걸 하나 얘기를 안 했어요. 덧셈과 뺄셈, 그 다음에 상수 곱에 대해서는 이 급수도 똑같은 성질이 성립하는데 곱셈은 안 된다는 거.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급수를 이렇게 수렴하더라도 급수를 이렇게 곱하기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것은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것만 조심하면 이제 급수의 계산은 편리하게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공부했는 이제 이런 내용을 바탕으로 문제를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먼저 예제 1번입니다. 등비급수의 수렴과 발산을 조사하고 수렴하면 합을 구하라 했습니다. 자, 공비를 한번 조사해 볼까요? 공비는 지금 5분의 1이에요. 자,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이므로 지금 이 등비급수는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고요. 등비급수라고 적어야 될 것 같아요. 이 등비급수는 수렴하고 급수의 합은 어떻게 될까요? 급수의 합은 1-0b분의 첫째 항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4분의 1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번도 똑같이 하시면 되겠죠. 얘는 공비가 어때요? 공비가 1 다음에 마이너스 루트 2가 된 걸 보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루트 2이고 공비의 범위가 어떻습니까? 이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보다 작네요. 이므로 이 등비급수는 수렴하지 못하고 발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문제 1번 한번 볼까요? 문제 1번에 1번 어때요? 공비가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이거 말로만 하고 넘어갑시다. 얘는 수렴하겠죠. 수렴하고 합은 어떻게 될까요? 얘는 수렴하고 합은 1 마이너스 공비 마이너스 2분의 1분의 첫째 항 1 이렇게 하면 답은 3분의 2가 됩니다. 한번 해보세요. 직접. 얘는 2번은 공비가 어때요? 루트 3분의 2 그러니까 1보다 커요. 그렇죠? 루트 3이 2보다 작으니까 그래서 2번은 발산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해보시고요. 자, 3번은 같이 한번 해봅시다. 3번은 공비가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렇죠? 이럴 때는 나열이 아니라 나열을 한번 해보면 좋다라고 했죠. 자, n에 1이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사인 2분의 파이는 1이니까 3분의 1부터 시작하겠네요. 더하기. 자, 2가 되면 사인 파이는 0이라서 항이 아무것도 없고 3이 되면 어때요? 마이너스 1이고 여기는 3분의 1의 세제곱이니까 마이너스 27분의 1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4가 되면 사인 2파이는 0이니까 없고 5파이는 다시 어때요? 1이 되죠. 그래서 3분의 1의 5제곱 이렇게 돼서 243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더해가는 등비급수가 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공비가 어때요? 마이너스 9분의 1인데 이 마이너스 9분의 1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죠. 이므로 이 등비급수는 수렴한다라고 할 수 있고 급수의 합은 어때요? 급수의 합은 1 마이너스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계산해보면 10분의 3에 수렴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 갈로 4번 같은 경우는 지금 공비가 얼마입니까? 공비가 1 마이너스 루트 5인데 이 루트 5라는 게 2보다는 큰 숫자예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값이 마이너스 1. 얼마 그래서 마이너스 1보다는 더 작겠죠.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1보다 작으니까 발산한다. 이 등비급수는 발산한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바로 이어서 예제 2번 봅시다. 예제 2번은 선생님이 문제 푸는 걸로 대신한다 그랬는데 자, 이렇게 급수가 이렇게 하나로 합쳐져 있는 이런 형태는 각각의 급수가 수렴하면 따로따로 떼서 계산하는 게 가능하다라는 내용입니다. 급수 3분의 1의 n제곱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분의 1의 n제곱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의 n제곱은 각각 수렴하죠. 왜냐하면 공비의 범위를 보니까 수렴해요. 그렇죠? 수렴하니까 이렇게 뭉쳐져 있어서 어떤 수열인지 우리가 파악하기 어려운 이런 급수를 쉬운 등비급수 두 개로 나누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되고 각각은 등비수열의 합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 공비분의 첫째 항 1 공비분의 첫째 항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보면 2분의 3이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 2번도 방금 했는 것처럼 똑같이 해보세요. 3분의 8,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바로 생각 넓히기를 같이 한번 해봅시다. 자, 지금은 공비가 앞에서처럼 숫자로 제시되지 않고 이렇게 문자로 제시되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건데요. 똑같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급수가 수렴해야 된다. 자, 지금 이 급수는 등비급수라 그랬는데 등비급수의 수렴성은 공비의 범위를 보면 되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는 공비의 범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도록 이제 x를 결정해줘라 이런 거죠. 그럼 공비가 뭡니까? 2분의 2 마이너스 x가 됩니다. 그래서 양변에 2를 곱하고 양변을 또 2를 빼면은 이렇게 되고 양변에 세 변에다가 이제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x의 범위가 나오겠죠. 그래서 x의 범위가 0보다 크고 4보다 작은 이런 범위가 나온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급수가 3분의 2로 수렴한다면, 자, 지금 수렴한다면 1 마이너스 공비가 뭐예요? 2분의 2 마이너스 x 분의 첫째 항. 이게 이제 급수의 합이 되겠죠. 자, 이것은 통분을 해주면 2분의 2 마이너스 x 분의 1 이렇게 되니까 x분의 2가 되고요. 이것이 3분의 2로 수렴한다 그랬으니까 x는 얼마라고 할 수 있겠어요? 3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등비급수의 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등비급수의 활용 문제를 한번 풀어볼 거고요. 넘어가기 전에 이제 좀 더 많은 문제를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서 추가 문제를 선생님이 이렇게 6가지 추가해놨습니다. 이것은 이제 반별로 선생님이 발표자를 정해 놓도록 할 테니까 이제 발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